안녕하세요. 컴퓨터 비전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컴퓨터가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미지 분류부터 객체 탐지, 세그멘테이션까지 컴퓨터 비전의 핵심 개념을 실무 중심으로 다룹니다. 또한 7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어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비전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자율주행, 의료 영상 분석, 얼굴 인식 등 주요 응용 분야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이미지 분류, 객체 탐지, 세그멘테이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네 번째로 전통적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컴퓨터 비전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미지네트과 COCO 같은 중요한 데이터셋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실습을 위한 개발 환경 설정 방법을 배웁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가 디지털 이미지나 비디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이해하는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사람은 사진을 보면 즉시 그것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알 수 있지만 컴퓨터에게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컴퓨터는 이미지를 숫자 배열로 변환하여 처리하며 픽셀 값 분석을 통해 패턴을 인식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의 시각적 인지를 모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가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이미지를 3차원 숫자 배열로 저장합니다. 각 픽셀은 RGB 3개의 채널로 구성되며 각 채널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이미지의 구조는 높이 곱하기 너비 곱하기 채널 3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640 곱하기 사인 480 이미지는 총 92만 160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픽셀은 빨강, 초록, 파란 값의 조합으로 색상을 표현합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자주 시도하는 픽셀 단위 비교 방식의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물체라도 조명, 각도, 배경이 달라지면 픽셀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픽셀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은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명 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각도가 바뀌면 픽셀의 위치가 변경되고 배경 노이즈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컴퓨터 비전이 단순한 픽셀 비교를 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비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컴퓨터 비전은 픽셀 값을 직접 비교하는 대신 이미지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하고 패턴을 학습합니다. 엣지, 코너, 텍스처 같은 특징을 추출하고 머신러닝으로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명과 각도 변화에도 강건한 인식이 가능합니다. 특징 기반 접근법은 픽셀 값이 달라져도 물체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제 컴퓨터 비전의 주요 응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여 도로의 차선, 신호등, 보행자, 다른 차량을 실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차선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신호등의 상태를 인식하고 보행자와 장애물을 탐지합니다. 테슬라, 구글 웨이모 같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처리가 매우 중요하며 안전성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두 번째 응용 분야는 의료 영상 분석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엑스레이, CT, MRI 이미지를 분석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암 조직을 정확하게 탐지합니다. 암 조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병변 영역을 세그멘테이션하며 의사의 진단을 보조합니다. 특히 의료 영상 분야에서는 픽셀 단위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병원에서 AI 진단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 인식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잠금 해제, 출입 통제, 보안 시스템에서 얼굴을 인식하여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실시간으로 인식 및 검증을 수행하며 다양한 조명과 각도에서도 작동합니다.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 공항의 출입국 심사,
기업의 출입 통제 시스템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비전의 3가지 주요 태스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분류입니다. 이미지 분류는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비전 태스크입니다. 입력은 이미지 한 장이고 출력은 카테고리 레이블 1개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자동차인지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네트 챌린지가 바로 이미지 분류 대회입니다. 두 번째는 객체 탐지입니다. 객체 탐지는 이미지 내에서 여러 개의 물체를 찾아내고 각 물체의 위치를 바운딩 박스로 표시하며 물체가 무엇인지 분류합니다. 입력은 이미지 한 장이고 출력은 바운딩 박스와 카테고리 레이블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서 차량, 신호등, 보행자를 동시에 탐지하는 것입니다. 와이어로, 패스터 RCNN 같은 알고리즘이 유명합니다. 세 번째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의 각 픽셀이 어떤 물체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작업으로 픽셀 단위의 정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픽셀 단위로 분류하고 정밀한 경계를 추출하며 의료 영상과 자율주행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영상에서 암 조직의 정확한 경계를 추출하거나 자율주행에서 도로와 인도를 픽셀 단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 비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이전의 전통적 방식은 사람이 직접 특징을 설계하고 추출했습니다. HOG, SAFT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특징을 수동으로 설계하고 규칙 기반으로 접근했으며 성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메인 지식이 필요했고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2012년 엘릭스네트 이후 딥러닝이 컴퓨터 비전을 혁신했습니다. CNN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특징을 학습합니다.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며 인간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미지네트 대회에서 엘릭스네트의 오류율을 26%에서 15%로 대폭 낮추면서 딥러닝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레스네트, 어피션트네트 등 더 발전된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컴퓨터 비전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한 이미지네트 데이터셋을 소개합니다. 이미지네트는 1400만 장의 이미지와 22,000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대규모 데이터셋입니다. 컴퓨터 비전 발전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1400만 장의 이미지와 22,000개 카테고리를 포함하며 매년 이미지네트 챌린지, ILSVRC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엘릭스네트, VGG, 레스네트 같은 혁신적인 모델들이 탄생했습니다. 다음은 COCO 데이터셋입니다. COCO는 객체 탐지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33만 장 이미지의 80개 카테고리의 물체가 레이블링되어 있습니다. 33만 장의 이미지와 80개의 일상 카테고리를 포함하며 바운딩 박스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함께 제공됩니다. COCO는 이미지네트보다 더 실용적인 일상 물체들을 다루며 객체 탐지 연구의 표준 벤치마크로 사용됩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개발 환경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비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파이썬과 핵심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파이썬 3.7 이상이 필요하며 오펀CV로 이미지를 처리하고 텐서플로우 또는 파이토어치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합니다. pip 인스톨 오펀브 파이썬, pip 인스톨 텐서플로우 또는 pip 인스톨 토어치 명령으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펀CV로 이미지를 읽고 매트플라트리브로 표시하는 기본 예제입니다. 먼저 cv2와 매트플라트리브, 파이플라트를 임포트합니다. cv2의 인레드 함수로 이미지를 읽어오는데 이때 BGR 형식으로 읽힙니다. cv2의 cbt 컬러 함수로 BGR을 RGB로 변환하고 plt 임쇼로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plt axis off로 축을 숨기고 plt u쇼로 화면에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쉐입로 이미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그레이스케일 변환입니다.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단순화합니다. 12.2의 임레드로 이미지를 읽고 12.2의 CBT 컬러 함수의 12.2의 컬러 BGR GRAY 옵션을 사용하여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합니다. 12.2의 임라이로 결과를 저장하고 프린트로 원본과 변환된 이미지의 쉐입을 출력합니다. 원본은 높이, 너비, 3이지만 그레이스케일은 높이, 너비만 가집니다. 세 번째 예제는 캐니 엣지 검출입니다. 캐니 알고리즘으로 이미지에서 엣지를 검출합니다. 먼저 이미지를 읽고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합니다. 12.2 가우시언 블러로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커널 크기는 5 곱하기 사인 5를 사용합니다. 12.2 캐니 함수로 엣지를 검출하는데 100과 200은 임계값입니다. 낮은 값은 약한 엣지, 높은 값은 강한 엣지를 판단합니다. 결과를 edges.jpg로 저장합니다. 네 번째 예제는 이미지 크기 조정입니다. 이미지를 원하는 크기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12.2 리사이즈 함수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크기로 조정하는 것으로 640 곱하기 사인 480 같이 명시합니다. 두 번째는 비율을 유지하며 조정하는 것으로 fx와 파이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fx 0.5, 파이 0.5는 가로 세로 각각 50% 크기로 줄이는 것입니다. 원본 크기와 조정된 크기를 프린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드 예제는 이미지 회전입니다. 이미지를 회전시키거나 변환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이미지를 읽고 하이드와 위드스를 추출합니다. 이미지의 중심점을 계산하여 센터 변수에 저장합니다. 12.2 게로테이션 메이릭스 2D 함수로 45도 회전 행렬을 생성합니다. 파라미터는 중심점, 각도, 스케일입니다. 12.2 오어퍼파인 함수로 실제 회전을 수행하고 결과를 rotated.jpg로 저장합니다. 이 기법은 이미지 증강에 자주 사용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단순화하기 위해. 두 번, 이미지의 용량을 줄여 저장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세 번, 색상 정보를 완전히 제거하여 객체의 형태만 추출하기 위해. 네 번, RGB 세 채널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단순화하기 위해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변환의 주된 목적은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RGB 3개 채널을 1개 채널로 줄이면 연산량이 감소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용량 절약이나 노이즈 제거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며 밝기 정보는 유지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캐니 엣지 검출 알고리즘에서 스레숄드 값 100, 200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첫 번째 값은 엣지의 최소 길이, 두 번째 값은 최대 길이를 결정한다. 두 번, 첫 번째 값은 약한 엣지의 임계값, 두 번째 값은 강한 엣지의 임계값이다. 세 번, 첫 번째 값은 그레이스케일 변환 기준, 두 번째 값은 이진화 기준이다. 네 번, 첫 번째 값은 노이즈 제거 강도, 두 번째 값은 선명도 향상 정도이다. 정답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 값은 약한 엣지의 임계값, 두 번째 값은 강한 엣지의 임계값입니다. 캐니 엣지 검출은 이중 임계값 방식을 사용합니다. 낮은 값, 100은 약한 엣지를 판단하는 임계값이고, 높은 값, 200은 강한 엣지를 판단하는 임계값입니다. 강한 엣지는 확실한 엣지로 간주되고 약한 엣지는 강한 엣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엣지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초보 개발자가 같은 물체의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번,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여 모든 픽셀 값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 두 번, 조명, 각도, 배경 등의 변화가 픽셀 값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 세 번, 픽셀 비교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O(n)로 너무 느리기 때문. 네 번,
이미지 해상도의 차이로 인해 픽셀 개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 정답은 2번입니다. 조명, 각도, 배경 등의 변화가 픽셀 값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체라도 촬영 조건이 달라지면 각 픽셀의 RGB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밝은 곳에서 찍은 빨간 사과와 어두운 곳에서 찍은 빨간 사과는 같은 위치의 픽셀 값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컴퓨터 비전에서 특징 추출과 패턴 학습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컴퓨터 비전이 발전하기 이전 시대의 이미지 분석 방식과 비교했을 때 컴퓨터 비전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한 번, 사람보다 100% 정확한 분석 결과를 보장한다. 2번, 이미지 품질을 자동으로 향상시켜 더 선명한 결과를 만든다. 3번, 빠른 처리 속도와 일관된 품질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한다. 4번, 복잡한 수학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빠른 처리 속도와 일관된 품질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거 수작업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었습니다. 처리할 이미지가 늘어날수록 인력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했고,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도 잦았으며,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1초에 수백 장을 처리할 수 있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관된 품질로 작업할 수 있어 확장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이미지 시입의 결과가 480, 640, 3으로 출력되었을 때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전체 픽셀 수와 메모리 사용량, 바이트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각 픽셀 값은 8비트로 저장됩니다. 한 번, 전체 픽셀 수 307,200개, 메모리 307,200바이트. 두 번, 전체 픽셀 수 921,600개, 메모리 921,600바이트. 세 번, 전체 픽셀 수 307,200개, 메모리 921,600바이트. 네 번, 전체 픽셀 수 921,600개, 메모리 307,200바이트. 정답은 3번입니다. 전체 픽셀 수 307,200개, 메모리 921,600바이트입니다. 이미지 쉐입이 480, 640, 3이라는 것은 높이 480픽셀, 너비 640픽셀, 3개 채널 RGB를 의미합니다. 전체 픽셀 수는 480 곱하기 640으로 307,200개입니다. 그러나 각 픽셀은 RGB 3개 채널을 가지므로 실제 저장되는 값의 개수는 307,200 곱하기 3으로 921,600개입니다. 각 값이 8비트, 질바이트로 저장되므로 메모리 사용량은 921,600바이트입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수천 장의 제품 사진을 자동으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컴퓨터 비전 접근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각 카테고리별 대표 이미지 한 장을 선정하여 픽셀 단위로 유사도를 비교한다. 두 번,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패턴을 학습하여 카테고리를 분류한다. 세 번, 이미지의 평균 RGB 값을 계산하여 색상별로 카테고리를 나눈다. 네 번, 캐니 엣지 검출로 윤곽선 개수를 세어 복잡도에 따라 분류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패턴을 학습하여 카테고리를 분류합니다. 같은 물체라도 조명, 각도, 배경이 달라지면 픽셀 값은 완전히 달라지므로 픽셀 단위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징을 추출하고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네이버, 쿠팡,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RGB 평균값이나 엣지 개수만으로는 의류, 전자제품, 식품 등 복잡한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오펀12에서 12E CBT 컬러, 이미지, 12E 컬러 BGR GRAY 함수를 사용할 때 BGR 그레이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한 번, 오펀12는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BGR 순서로 읽어오기 때문에. 두 번, 그레이스케일 변환 시 블루 채널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세 번,
RGB보다 BGR이 사람의 시각 인지 과정에 더 가까운 순서이기 때문에. 4번, BGR 순서가 국제 표준 이미지 포맷 규격이기 때문에. 정답은 한 번입니다. 오펀CV는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BGR 순서로 읽어오기 때문입니다. 오펀CV 라이브러리는 역사적인 이유로 이미지를 BGR, 블루, 그린, 레드 순서로 읽어옵니다. 일반적으로 RGB 순서가 더 직관적이지만 오펀CV는 내부적으로 BGR을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컬러 변환 함수를 사용할 때 BGR 그레이와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자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으로 RGB로 가정하고 코드를 작성하면 색상이 뒤바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컴퓨터 비전의 기초부터 실무 활용까지 폭넓게 학습하셨습니다. 이미지 분류, 객체 탐지, 세그멘테이션의 차이를 이해하고 전통적 방식과 딥러닝 방식의 차이를 비교했으며 실제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